창원적 시내버스들이 배차 시간에 쫓겨 급정거와 과속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먹이가 부족한 멧돼지가 도심지로 내려와 아파트 단지에 출몰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인 창원 김해간 비음산 터널 건설에 경상남도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창호 함양군수가 군위발전 공사 시공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뒤늦게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각종 불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창원 지역 시내버스들의 급정거와 급출발, 과속 등 난폭 운전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정류장. 버스 한 대가 승객을 다 태우고도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 간부가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도록 버스 출발을 잡은 겁니다. 피로회복제 바깥하고 알약 같은 것도 주면서 무언의 안내기지. 버스 기사들이 출발을 못하는 거지. 승객을 태우느라 지체한 버스. 운행 시간을 맞추려면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운행을 위한 불법 차량 개조도 이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버스에는 가속 페달에 잠금 장치가 있어 문을 닫아야만 출발할 수 있지만 시간에 쫓긴 기사들은 문을 열고도 출발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합니다. 시간을 쫓겨가지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드시지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하고 그러죠.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55만 대로 10년 전에 비해 36%나 늘어났습니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일어나고 있지만 배차 간격과 운행 노선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차량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안전을 조금 무시하는 난폭 운행도 진행될 수 있고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버스 운행 시스템과 버스 회사들의 욕심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오늘 새벽 창원의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가 나타나 2시간 만에 사살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먹이 부족으로 멧돼지 도심 출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녘,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활보하던 멧돼지는 인기척에 놀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출구를 찾지 못해 4층까지 오르내리며 날뛰던 멧돼지는 결국 출동한 엽사의 총에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기타 가정집 출입문을 들이받는 등 여기서 난동을 부린. 아파트를 떠들썩하겠던 이 멧돼지는 무게 150kg 가량으로 인근 산에서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간색으로 쏴진 것 같더라고요. 또 총소리 처음 들으니까 이게 계단이다 보니까 총소리가 많이 울리거든요. 많이 놀랬죠.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에도 최근 멧돼지 출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도 사흘 전 무악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2마리가 주민들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등 도심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멧돼지 출몰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난 7일과 18일 경기도 의정부와 부산에서도 멧돼지가 도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먹이 부족으로 멧돼지 도심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등을 보이지 말고 몸을 은폐하는 등 멧돼지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지난 주말 마산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한국 시리즈 진출에 한 발 앞서 있습니다. NC의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진출을 오늘 결정지을 수 있을지 NC와 LG가 플레이오프 3차전 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윤준 기자, 경기 상황 알려주시죠. 네, 2연승의 기세를 몰아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지려는 NC와 대수진을 치고 대반전을 노리는 LG의 치열한 대결이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7회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는 1대1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NC는 선발 투수로 경험이 적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고 LG에게 강한 면모를 보인 장현식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 깜짝 쇼를 기대했고요. LG는 선발 투수 순서대로 경험이 풍부한 유재국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장현식 선수에게 플레이오프 선발 투수란 짐이 너무 부담됐을까요? 1회에만 볼넷 4개로 밀어내기 한 점을 줬고 2회에서도 볼넷으로 경기를 시작하면서 최금강 투수로 교체했고 4회에도 최금강 투수가 볼넷과 피안타로 1삼루 위기를 맞자 시즌 중 마무리로 활약했던 인창민 투수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NC는 5회까지 볼넷만 10개를 내주면서도 점수는 1점밖에 주지 않는 끈끈한 경기력으로 버텼습니다. NC는 5회 초 2사 만루의 득점 기회를 잡기도 했지만 유재국 선수의 제구력에 눌려 경기를 끌려갔는데요. 0대1로 끌려가던 NC는 6회 공격에서 박성민과 손시현의 연속 볼넷에서 만든 2사 1, 2루에서 김태균의 동점 적식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6회 말 LG 공격 때 볼넷의 2루타 또 볼넷을 허용해 2사 만루 위기에서 유격수 손시현의 호수비로 위기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7회 말 원종현 투수가 LG 타선을 맞서고 있는데요. NC가 팬들의 바람대로 오늘 한국 시리즈 진출을 결정지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년째 답보 상태인 창원 김해간 비음산 터널 건설에 대해 김해시와 양산시, 밀양시가 공동으로 재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상남도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화물차 한 대에 불이 나면서 창원 터널이 3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지난 5일 태풍 차바 때도 창원 터널과 불모산 터널 인근의 산사태로 창원 김해 간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해, 양산, 밀양시가 공동으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자며 최근 비음산 터널 건설을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비음산 터널은 창원 김해 간 길이 7.8km 4차선 도로로 지난 2008년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창원시와 김해시의 의견 차이로 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발생했을 때는 거의 주차장을 방북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노선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창원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창원 터널과 불모산 터널 2개로도 교통량 해소가 충분하며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회도로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제 가까운 도로를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경제적 논리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경상남도가 다음 달 민자사업자의 최종안을 보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 변수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강릉도로 도망 차원에서는 분명히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죠. 창원시와 김해시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비음산 터널 건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임창호 함양군수가 군위발전 도로공사의 시공업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 군수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뒤늦게 해당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착공 7년 만에 완공된 함양군 본백 용평간 확포장 도로입니다. 함양군이 지난 2009년 A사와 최초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는 지연됐습니다. 당시 A사의 연대보증사는 B업체. 약정에 따르면 A사를 대신해 B사의 계약 이행을 요구해야 하지만 함양군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사였던 B사와 남은 도로에 대한 공사 이행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함양군수는 B사 전체 주식의 약 9.41%, 총 액면가 2억 9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양군수는 계약 체결 뒤에도 해당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보유 주식이 공사계약 체결로 직무 관련성이 발생할 경우 심사를 통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함양군수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해당 주식을 뒤늦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한 함양군수 행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적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계약 이행 보증 업무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함양군에 주의 촉구를 요청했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고 함양군수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와 남해군의 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는 조선산업 불안 극복을 위해, 남해군은 휴양 관광의 최적지로 평가돼 조만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관광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5개 광고물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정부 공모사업 우선 보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목표인 1,000명의 절반 수준인 5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7일부터 약 2주 동안 사상 처음으로 생산직까지 포함해 1,000명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신청 마감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12월에 한 차례 더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남권 학부모들이 창원, 부산과 울산, 경주에서 원전 중단과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영남권 학생과 학부모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노후 원전 중단과 신규 원전 승인 취소, 시민단체가 참여한 안전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외국 해군에서 수주한 두 번째 1,400톤급 잠수함의 진수식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